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이 뉴스팟도 새해를 맞아서 또 청취자 여러분께 신선함을 좀 더해드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봤어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짭꿍이 돼서 짝꿍 아니고 짭꿍?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짝꿍이 돼서 호흡을 맞추실 두 분입니다. 조진우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뭐 두 분 초면은 전혀 아니시죠? 아, 그럼요. 저희 가끔 방송했잖아요. 네네. 할 때마다 제가 느꼈는데 참 유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 기대해. 아유, 또 좋게 봐주신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갑자기 쥐구멍이 들어가 보고 싶기도 쥐구멍. 하고 다행히 여기 워싱턴 DC 복판에 쥐구멍을 제가 아직 못 봤네요. 뉴욕 쥐구멍을 또 잘 아는 분이 계신데. 여기 아무쪼록 분위기저런 아주 그야말로 새 단장을 곱게 한 것만큼 조진우 기자랑 한 해 또 한 호흡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이 한 호흡 맞추기가요. 네. 연초부터 어째 쉽지가 않아요. 네, 왜요? 오늘이 벌써 1월 30일 네. 미국서 제47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지 오늘로 정확히 열흘이 됐잖아요. 아니, 벌써 네. 열흘 됐네요. 네, 근데 참 이 시작한 첫날부터 분주하게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워싱턴 DC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일이 있었죠.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했던 주 5일 출근. 그러니까 즉 출퇴근 정상화 선언을 해서 지금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지요. 네. 그동안 많이 좋았다 아이가. 뜻밖의 코로나라는 그 예상치 않았던 그 친구 때문에 네. 처음에는 괴롭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저도 모르게 익숙해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으로 해서 이제 많은 전 세계 직장인들이 이제 재택에 이제 맛을 들였단 말이죠. 네, 그렇죠. 아 이거 괜찮은데 뭐 눈곱 달아도 되고 네, 그럼요. 콧물 좀 그럼요. 흘려도 되고. 그럼요. 아니 근데 벼랑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면서 주 5일 내내 회사에 나와 오, 바로 이렇게 아주 그냥 억세게 혁명적으로 명령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참 디스네 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인데 좀 네. 김수영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회사도 이 국무부 인근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꽉꽉 차 있더라고요, 버스에. 하지만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겠죠. 맞아요. 그동안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집에서 편안하게 일을 했었는데 근데 또 밖에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DC 주변의 상점들이 다 그렇죠. 어려웠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세탁 쏘고 음식을 파는 매점인 델리고 보고 네. 직장인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랬죠. 소비자가. 근데 이제 다시 직장인들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좀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도 보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차 흐름량이 네.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워싱턴이 더 좀 활발해진 것 같기도 해요. 씩씩해진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왜 이민자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네. 왜 제일 많이 벼르고 별렀던 각 나라마다 관세 이야기 또 방위비도 가정시키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계속 하니까 네. 아 이거 안팎에서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저는 탈북민 또 북한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우리 대통령이 사는 우리 백악관 앞집에 살아요 제가.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당연히 관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최근 들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조금 또 하기 시작했죠. 네.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에는 그 하노이가 됐든 김정은과 그 미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가지고 그때는 정은이랑 김 씨랑 엄청 협업을 많이 하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뚝 끊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김정은이 뒷전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취임 첫날에 북한을 핵 보이고 뉴클리어 파워 막 이러면서 한 방을 아주 그냥
세게 날리고는. 맞아요. 네, 그때도 기억하고? 나 임기 1기 때 김이랑 꽤 잘 지내지 않았어. 그러면서 또 과거 맞아요. 그 기억을 소환하더라고요. 네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주 실망시키지 않은 용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그동안 대선 기간에 이 트럼프 당시 후보가 선거를 하면서 북한 얘기는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아서 이번에는 중국 문제도 그렇고 국제사회 전쟁 같은 것도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이 북한 문제는 뒷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첫날 취임 첫날에 정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잊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잊었으면 아주 또 김 위원장이 섭섭하고 또 섭섭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 위원장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그 김 위원장이 꽃이 된 거네요. 꽃이 되었다. 트럼프가 김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김은 트럼프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저도 할게요.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그의 누구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야 이거 간만에 분위기 사는데요. 좋네. 잠깐만요. 이거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는 시 구절이잖아요. 네네 맞네요. 저도 어떨결에 음료를 맞춰서 같이 하긴 했는데 네. 진짜 딱 이 상황에 맞는 비유 같네요. 이 상황이 딱 맞는? 왜요? 김 위원장이 김 위원장 말고 꽃이 또 있어요? 그럼요. 왜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채운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인사들이야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총령 우베코로 딱 불러서 요직에 앉혀준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하기야 국방장관이니 또 국무장관이니 안보보좌관 이런 옆에 많은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야말로 조 기자 말처럼 아주 꽃이 된 그것도 네. 그냥 꽃이 아니잖아요. 아주 왕꽃 선녀님. 왕꽃선님 드라마 엄청 옛날 드라마잖아요. 진짜 라떼는 것도 소리 없어. 아무튼 왕의 꽃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압력.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있잖아요. 네.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오늘이 열흘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뽑힌 주요 인사들, 꽃들,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근데 잠깐만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요? 아니 갑자기? 얘기 나온 김에. 근데 오늘 왜 일주일 만에 파병 소식을 좀 짚어보기로 하지 않았나요, 저희? 에이 왜 그래요? 저기서 이번 주요 인사들이 발표될 때마다 네. 기사 쓰고 하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한다고 해서 못할 거 없잖아요. 이미 그럼요. 조기자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 계신 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런 외부 소식, 이거 백악관 소식 이런 외부 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들을 수 있다면 이번에 미국에 어떤 새로운 정부 인사들이 들어왔고 또 특히 북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펼칠지 분명 궁금할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요즘에 북한에도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가서 이 주민분들이 외부 정보에 관심이 많으신다고 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오늘은 네. 파병 소식은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하고 싶어 하시는 네. 가장 뜨거운 관심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역시. 물론 저희가 RFA 자유아시아 방송인 만큼 이 인사들의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도드라지게 짚어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배기보소. 보소. 역시 미끄럼질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모처럼 꺼냈다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그냥 우리 쉽게 간략하게 트대라고 하죠. 트대. 트럼프 대통령 줄여서 트대. 트대. 애칭 좋네요. 뭘 트대? 네, 그럼 오늘은 새롭게 2기 행정부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시작을 축하한다는 의미로다가 저희도 애칭으로 선물을 대신하겠습니다. 트대. 트대 좋다. 자,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그 트대가 북한이랑 김정은에 관해서 얘기한 거 앞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게 단가요? 아니죠. 당연히 더 있습니다. 이 트대가 취임식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또 한 번 목 받는 말이 나는 김정은과 매우 호의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도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이전 정권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북한은 누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 세력이다. 김정은은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김정은은 잘 지내고 있느냐고 주변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여유까지. 네,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막 장내에서 와 진짜 분위기가. 하지만 그 당사자 김정은은 그걸 보면서
투형 와우 뭐 좋다고 마냥 반기기만 했을까요? 네,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2018년, 2019년 두 번이나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네. 북한에서는 조미순의 상봉. 이야, 조선과 미국이 순회가 막 상봉했다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 미북 정상회담을 막 하고 당시에는 네.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또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볼 때 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특히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이든 미사일 도발이니 얼마나 많이 해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대북 제재가 크게 달했고 또 내부 경제 사정도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고립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자기들끼리 미제승양이 양코백이 라고 욕하는 분위기 산다요. 라고 욕하는 미국이랑도 상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일단 러시아랑 굉장히 친밀. 그 친밀 정도가 아주 그냥 군사적으로 내 사병 목숨 너한테 내어줄게. 정말 이렇게 이민들을 사병들을 네. 막 사지로 내몰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밀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으로는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아이고 투대 돌아왔네. 아이고 내가 지금 만나 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안 만나? 당장은 안 만나. 네. 이렇게 그 북한에 있는 이민의 아바이라는 그 김이 살짝 튕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딱 그렇네요. 하긴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해왔는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랑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분위기가 살짝 다를 것이다. 좀 자주 들었던 얘기거든요, 최근에. 자, 그럼 트대가 미국의 난제를 특히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인사들을 포진시켰는지 계속 기사 쓰고 정보를 수집했던 조진우 기자 나오라우. 네, 우선 대통령이 먼저 언급이 됐으니까요. 네. 그 다음은 당연히 국무부 장관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미국은 국무부가 한국의 외교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각 중에 국제 소식에 가장 많이 내려오르는 자리가 바로 이 국무부 장관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 국무부 장관직을 맡게 됐는데요. 네. 루비오 장관이 또 북한과 꽤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거 네. 입이 근질거려서 죄송해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 용김 공화당 하원 의원이랑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이걸 공동 발의하고 주도해온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이산가족 국가 등록 법안을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랑 공동 발의하기도 했고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대북 강경파이지만 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같은 그런 인도적 지원이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려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전문가 같으세요. 정확히 아시네요. 제가 이렇게 북한 일에 앞장서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만큼 고맙고 제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입에 올려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에 백악관에서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RFA 방송에. 그럼요. 네, 이렇게 마음이 앞섰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셨으면 하고 양해를 구봅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무래도 오늘 방송은 이 루비오 장관한테도 일단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보내주세요. 감사 인사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이 수경 씨가 탈북민으로서 감사하는 마음까지 전달이 돼서 북한 문제에 한 번 더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북한 주민들께서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장관 이렇게 그 누구보다 정확히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 다음으로 국방장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방장관은 피트 헤그세그입니다. 이 피트 헤그세스는 육군 주 방위군 출신인데 네. 보수 성향의 미국 최대 케이블 뉴스 방송이죠. 팍스뉴스. 이 팍스뉴스의 진행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 트대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지원 사격을 대놓고 팍팍 해온 충성파 중에 충성파입니다. 충성파. 네, 이거 장관 자리 하나 이렇게 깨철만하네요. 그러게요. 이왕 티 낼 거면 그 정도는 그동안 또 쌓은 마일리지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헤그세스 장관 역시 북한과 인연이 아주 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답게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교류를 옹호했어요. 김 위원장도 살짝 옹호했죠? 예, 아무튼 네. 예, 그랬고 해외에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대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수용하기도 했고요. 네. 아무튼 트대가 뭔가 한다 그러면
보면 북한 문제든 뭐든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지지하는 걸로 유명세가 자제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트대가 북한이랑 김 위원장이랑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과거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면 아주 트대 양팔에 날개를 훨훨 달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네, 이거 아무리 그 헌신적 지지자, 뭐 중성파 그래도 그렇지 북한의 김정은이랑 교류하는 걸 옹호한다? 이게 이제 높아지면 살짝 위험하다 싶은 인물이기도 하네요. 미국 국방장관 자리라는 게 사실은 지금처럼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해서 파병 나가 있고 그러면 그 입장을 내보이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입장이 앞으로 나올지 일단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렇죠. 네. 그건 아마 비단 우리 김수경 씨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와중에 좀 희망이 보인다 하면요. 그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일단 트대가 계속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3년째 지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의 이익,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종전시키겠다라고 외쳐왔잖아 이때까지. 네네. 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겠다는 트대한테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군들 어마한 목숨 피해도 좀 줄고. 그렇죠. 전쟁이 일단 끝날 테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헤그세스 장관이요. 네. 저랑 네. 동갑내기예요. 뭐 또 엮어가려고 묻어가려고 아니, 아주 저기- 저는 어쨌든 끊어. 부통령이랑 동갑입니다. 부통령이랑 부통령이랑. 이럴 때는 줄을 잘 서야 돼. 충성! 그랬구나. 저기 너무 잘생겼어. 아우 정말 여전히 잘생기고 더 잘생겼어. 아유 진짜. 아유 정말 네.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미 국방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거나 긍정적인 그 젊은 피가 좀 트대한테 수혈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들고요. 다음은 또 누군가요? 네, 이번에는 트대가 재임 기간 동안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자신을 보좌하고 또 관련 기관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책이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에 마이클 왈츠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왈츠 보좌관은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랑 주 방위군 등에서 27년간 복무하면서 다양한 국가에 파병 다녀온 이력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원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이 중국 특위에도 소속이 돼서 네. 강경한 반중국 태도를 보여온 인물입니다. 또 북한이랑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위험한 동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물자 수송 선박을 납포하거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파네요. 네, 또 2020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요,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냐는 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북한이랑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거래를 중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각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국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리 꽤 찰만하네요. 정말. 네. 네. 이게 주장도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네. 또 수신력, 결단력도 다 두루 갖추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참 네. 안타까운 게 저는 방금 이 마이클 왈츠 보좌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솔깃했지만 네네. 네.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한국도 최고위급 인사들이 각자 자리에서 통화를 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대통령 탄핵 정국인데다가 국방장관도 자리에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마이클 왈츠라는 이름을 봤던 게 지난 며칠 전 한국 뉴스에 네네. 마이클 왈츠 안보보좌관 한반도 안전관리 소통을 위해 누구랑 통화를 해야 하나. 네. 아이고. 아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봤었네요. 아. 네. 너무 이렇게 한국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무쪼록 이런저런 국제적으로 좀 변화하는 상황을 봐서라도 한국 정치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깊은 바람 하나 얹게 되면서요. 자, 이제 거의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CIA 국가중앙정보국장이 나왔습니다. 와, 높은 CIA. 분들 다 알아. 와, 그 계속 이름만 듣던 CIA.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존 레트클리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 인사가 이번에 중앙정보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오. 미 중앙정보국. 네. CIA. 예. 이 레트클리프 CIA 국장은 지금 한국도 부정선거 문제로 갑론을박이 거세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예, 근데 이 국장 역시 2016년 여름에 트럼프 캠페인에 대한 FBI 방첩 수사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네네. 2020년에는 선거가 중국 공산당 영향력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외국 영향력으로 인해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IA 국장에 지명되면서 한 말이 중국 공산당 대응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북한을 지목해서는 북한이 불안정한 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이 주시해야 할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했네요. 아주. 그야말로 북한 꼼짝마. 그러게요. 네, 이거네요. 네. 제가 이 트럼프 이게 행정부 인사들의 이력이나 성향을 쭉 들으면서요. 네네. 공통분모가 딱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공통분모? 어떤 분이죠? 네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트대한테 충성은 기본. 아, 충성파. 예, 그렇죠. 기본으로 가야죠. 반중국,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플로리다 출신의 군인은 또 이렇게 많네요. 네. 참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네, 무튼 새로운 미국, 다시 황금기 뭐 이런 이야기가 트럼프 2기 행정기 그 취임과 동시에 나오던데 이거 뭐가 진짜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그쵸. 네, 오늘 방송 진짜 설렙니다. 김승영 씨가 설렜다고 하니까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인사들을 통해서 좀 더 희망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안보가 믿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준비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일단 아주 홈런 치셨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